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퀴어데스크의 술봉입니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와, 저희 셋이 하는 방송 굉장히 오랜만이지 않나요? 네, 셋이 하니까 뭐 녹음실도 굉장히 꽉 찬 것 같고 좋네요. 두 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일단 백수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제일 좋은 삶을. 네, 그리고 요즘에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살이 또 쪘거든요. 그래서 엄마에게 눈치코치를 받으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운동하고 왔고요. 상체가 너무 아픕니다.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일단 블루님. 네. 저는 일단 직장을 이직해가지고 새로운 직장에 지금 이제 좀 적응을 하느라고 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숨쉬기 운동하고 있고, 먹는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청고마비에 턱관절이랑 뭐 이빨 뭐 이런 운동 열심히 하고 있고. 아니, 잘 씹어야 되니까 이를 전체적으로 갈고 있고요. 네. 뭐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배에 나와 있는 그런 운동 잘 하고 있고. 행복하네요. 네, 살이 계속 좀 쪄가지고 저도 이제 11월 1일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11월 이제 8일 네, 그래서 12월 1일에 하는 걸로 다들 그게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슬봉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여러모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저도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그래도 두 분 다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간만에 두 분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 마음도 굉장히 든든해요. 일단 저도 너무 든든하고, 저희 지난달에 술봉님이 얘기했지만 블루님이 안 계셔서 진짜 너무 재미가 없었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방송 들어보니까 왜냐면 저는 편집을 대마왕이니까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이거 블루님 있었으면 진짜 재밌었겠다. 더 풍성해질 텐데. 네, 그랬었는데 저를 그리워해주셔서 몹시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요. 블루님이 있었으면 재밌을 주제를 제가 지난달에 갖고 와버려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오늘도 재밌을 거라는 거.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를 담당 일단 해야 돼요. 당연하죠. 오케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담을 쭉쭉. 네, 그럼 11월 2주차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봉님. 그럼 지금 들어온 세 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퀴어데스크 시작합니다.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11월 2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은 독립만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저희가 독립만세 이사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더라고요. 10월에 이사한 이후에 3주가량을 지났는데 이삿짐 정리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고 눈코 뗄 새 없이 바빴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정리해서 행복한 자취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주방이 너무 작아서 요리할 때만 조금 불편한 거 빼고 진짜 모든 것이 너무 좋아요. 사실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낼 땐 엄마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집에 있는 게 피곤하고 싫은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 오롯이
휴식을 취하고 애인과 다시 꽁냥 걸 수 있는 저희 둘만의 러브하우스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매달 나가는 월세, 관리비에 생활비 생각하면 살짝 아찔하지만 행복감이 더 커서 기꺼이 감당할 만한 선택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리스퍼 언니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사랑해요. 참. 신청곡은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로 선곡 부탁드릴게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저번에 사연 주였던 독립만세 언니 또 오셨네요. 잘 이사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근데 저기 앞에 계신 루나님이 너무 부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니터에 자취하는 자 부럽다 라고 하시네요. 어떨까요? 일단 독립하면 근데 들어갈 돈이 여기저기 한두 군데가 아니죠. 일단 부담은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일단 뭐 편하게 휴식도 할 수 있고 애인과 꽁냥거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게 정말 많이 행복하다는 게 글에서도 많이 보여요. 정말 축하드리고요. 가을 날씨에 어울리는 노래 어떤 게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생각이 나는 게 네. 악뮤의 시간과 낙엽 아니면 네. 브라운 아이즈 네. 맞죠? 네. 벌스 빼고 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좀 옛날 느낌 옛날 느낌 뿜뿜하면서 낭낭하게 네,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듣고 올게요. 다음 사연은 플랫 화이트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학업 때문에 취업을 늦게 한 케이스인데요. 대학교 때 고백 못했던 첫사랑을 회사에서 만나버렸어요. 진짜 복도 멀리서 걸어올 때 이목구비 제대로 안 보이는 거리인데도 금방 제가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한 건지 시간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진로도 비슷했고 같은 업종 목표로 하는 거 알고 있어서 혹시나 마주칠까 싶었는데 진짜 마주칠 줄은 몰랐어요. 보자마자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걔는 저보다 먼저 취업해서 선배고요. 대학교 4년 내내 꽉 채워서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취준하면서 너무 대외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어서 연락이 끊기면서 마음도 정리되고 지금은 그때만큼 좋아하는 건 없는데요. 그냥 그 친구는 키어에 대해 개방적이라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고 썸 비슷하게 타다가 끝난 사이라 더더욱 위험하진 않아요. 가볍게 술 한잔하면서 내가 너 좋아했다고, 네가 내 첫사랑이라고 고백해도 될까요? 누군가의 첫사랑이 되고 싶었다던 그 친구 말이 생각나서요. 라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학생 시절에 좋아했던 친구를 친구죠. 다시 만난 거죠. 회사에서 심지어. 이런 우연이 또 있나요? 아무리 그쵸. 같은 계열이라고 해도 이거는 인연이고 게다가 이 앞에 보면은 약간 썸 비슷하게 타다 끝났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누가 싫고 이래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둘 중에 누가 싫어서 좀 연락을 끊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좀 취준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연락이 끊기면 더더욱 말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에 더더욱 약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서 더 마음이 쓰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걸리는 게 같은 회사라서 그래서 약간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인 것 같은 게 대학교 때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뭐 키어에 개방적일 수 있어요.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서 만난 것 같은데 그럼 또 그 사람의 인식이 또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이쪽에서 같은 업계에서 만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심지어 같은 업계에 같은 회사라고 하면 저는 좀 조심스러운 게 있죠. 바로 말해보는 거 말고 술 한잔 일단 하면서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서로 시간을 좀 메꿔보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좀 얘기도 해보고 약간 그때와 지금의 그 간극을 좀 채우는 게 우선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첫사랑이었다를 얘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술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간 그런 얘기 사람들이 좀 하거든요. 누군가의 첫사랑이 되고 싶었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나도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을까?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정말로 이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제 첫사랑만 생각해보고 누군가가 나를 상대로 첫사랑 기억이 있을까라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왜냐면 그 첫사랑이라는 존재가 그쵸. 약간 알잖아요. 그 약간 아련하고 오래가고 약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나의 첫사랑인 것처럼 나도 누군가한테 그런 존재일까? 약간 유일한 존재니까. 네, 사라지지 않는 존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련하고 약간 보고 싶고 미련이 살짝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악녀는 될 수 있지만 그쵸. 첫사랑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쵸. 약간 사람들은 첫사랑을 곧 마지막 사랑으로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궁금한 건 저도 있긴 한데. 누나님은 어떠세요? 저는 저가 누군가의 첫사랑이 되고 싶다? 있긴 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기에는 너무 과거에 했던 짓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나에게 아련함과 좋은 추억을 남긴 첫사랑이 있는 반면에 불안해지죠.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내가 그쵸. 이 사람을 통해서 약간 많은 것을 얻었고 내가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라는 표본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애는 안 된다라는 기준이 되는 표본이라면 전 누군가의 첫사랑이 맞을 수도 있긴 해요. 약간 그 지우개로 지운다기보다는 수정 테이프로 아니 글씨를 잘못 썼을 때 펜으로 쫙쫙 긋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너무 작작 그어서 약간 종이에 찢어질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건 저는 그럼 가능할 것 같긴 하고요. 재밌네요. 네. 근데 약간 아련한 첫사랑이 되고 싶기는 해요. 역시 그런 마음이 있구나. 오늘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상대가 누군가에게 그런 상대였으면 제가 네네. 좋을 것 같네요. 그쵸. 네. 약간 아련하고 뭔가 기억에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쵸. 네, 어렵긴 해요. 그런 좋은 존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왜냐면 사람들은 다 자신에 대한 로망? 자신에 대한 로망도 있고 자신에 대한 좀 과한 자부심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이게 아이러니하게 사람이 좋은 사람 되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때 나의 약간 연약했던 부분이라든가 미처 어른이 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차치하고 내가 좋은 기억만 남길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긴 해요. 어쨌든 누군가의 첫사랑이 된다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꽤 특별하고 감사한 일이긴 하죠. 내가 너에게 그러한 단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게 좋긴 하지만 저의 앞에서 약간 회사에서 내가 썸 비스무리하게 탔던 친구가 나에게 술을 마시고 사실 네가 내 첫사랑이었어 이러면 그건 참 부담스럽다. 네, 조금 그리고 지금 플랫 화이트 님도 여기 적으셨지만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어떻게 적었죠? 지금은 그때만큼 좋아하는 건 없는데요 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게 비겁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마음은 좀 남아있긴 하다는 거죠. 이것은 그쵸. 반대로 말하면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지금 딱 상상을 해봤을 때 제가 어디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플랫 화이트님한테 지금 빙의해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말하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쵸. 위험해요. 바로 말하는 건 위험할 수 있고 맞아요. 위험해요. 술 한 잔이든 밥 한 끼 약간 술이 살짝 들어가면 좋긴 하겠네요. 저는 술 기운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거 말고 약간 그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이 시간들을 메우려면은 약간 밥 먹으면서는 빨리 입에 넣어야 되니까. 입에 넣어야 되니까. 천천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차나 아니면 술 한 잔. 그쵸. 약간 뭐 먹으면서 엄마 이거 사실 내가 첫사랑을 취업을 했는데 잠깐만 야 이거 진짜 맛있지 않냐? 막 이러면서. 둘 다 나 영 별로인 것 같은데.
그쵸. 좀 깔끔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동안 시간을 메우는 거는 뭐 술 한잔 가볍게 하면서 뭐 그쵸.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일인 것 같아요. 이거 마음을 뭐 예전에 그랬었다라는 마음을 전하는 거는 그리고 이 얘기를 듣는 상대방도 생각해야 되니까 상대방은 퀴어일지 아닐지조차도 아직 모르는 거고 그쵸.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제 만약에 퀴어가 아니라면 엘라일지 아닐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모로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한 요소가 이렇게 좀 박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지내왔는지 먼저 알아보는 걸로. 너 어떻게 지냈니부터 시작을 해야죠. 단계가. 그렇죠. 대뜸 만나서 술을 퍼먹고 네가 사실 내 첫사랑이었어. 이러면 얘가 뭐하는 애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언니들 지금 루나님 얼굴을 봤어야 되는데 눈이 반짝거리면서 얘기했죠. 흰자가 더 많이 보였어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거는 언니가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이 있지만 상대방은 나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솔봉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지냈니? 부터 시작해서 약간 친밀감을 먼저 도모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추억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보고.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기억과 그의 기억이 잘 맞는지 혹시 내가 미화를 한 게 아닌지 그쵸, 정도는 이제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지. 왜냐면 나는 이때 너무 좋았다. 이때 추억이 나에게 너무 선명하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다거나 네, 그런 얘기를 딱 했을 때 알 수 있는 즉각적인 반응은 상대의 표정인데 약간 이상한 냄새 맡은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한 번은 사귀었던 친구랑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헤어지고 나서 네. 진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네. 나는 꽤 좋은 사람으로 남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에게. 왜 웃어요? 네. 지금 벌써 또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참 볼펜으로 쫙쫙 이 생각으로 네네. 근데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쫙쫙 그은 게 저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좋게 했었던 행동이 네네. 그 친구에게는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 약간 표본이 되었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잘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에게 있어서는 너무 내 말이나 약간 행동에 간섭한다로 받아들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팩트를 좀 그럴 수 있죠. 체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그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게 나쁜 사람도 또 아니었다. 왜냐면 제가 나쁘게 행동했던 거는 네. 그 당시에는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자기한테 상처 주는 거 아닌가. 약간 헤어지는 마당에 그래도 사귀었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막상 시간이 진짜 오래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고 자기도 그런 경험을 겪으니까 네. 그때 루나가 이렇게 했던 게 나쁜 건 아니었구나. 그것도 그 아이의 방식 중에 하나였겠다. 나를 사랑했던 방식 중에 하나였겠다라고 그때서야 이해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시기도 중요하고. 그렇죠. 네. 아니, 저는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네. 아까 전에 작작 얘기를 조금 무마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쫙쫙. 네. 이 누군가에게 정말 정확히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런 사람도 그쵸.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런 사람도 연애 관계에 있어서는 맞다 틀리다 보다는 내가 이 사람과 맞다 아니다 있잖아요. 그런 게 더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상대방에게 그런 기억으로 남았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는 반드시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꼭 팩트 체크 먼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플랫 화이트님이 신청해주신 신청곡 구름에 처음 봤을 때처럼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을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밀산로 88 4층 마포 FM L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11월 2주차의 띵동입니다.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 자기 결정법이 현지 시간 11월 1일 발효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새 법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나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간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에 따르면요.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 변경 신청이 지난 8월 한 달에만 15,000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독일 정부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숙려 기간을 두고 법 시행 3개월 전부터 신청을 받았는데요. 독일은 성별 결정을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스벤 레반 연방정부 퀴어 담당자는요. 성소수자들이 이 법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사전 신청 건수가 보여준다며 마침내 트랜스젠더를 병리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국가 그룹에 합류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중요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새 법은 남성, 여성, 다양, 무규제 가운데 한 가지를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별이 여러 가지로 등록하거나 기존 성별이 삭제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다만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새 제도가 여성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정치가 없다며 정치라 그랬어요.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는데 유리한 성별로 바꿔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비수술 트랜스젠더인 미국 수영 선수 리아 토마스는 남자부에서 뛰다가 호르몬 요법으로 여성이 되는 과정을 밟은 뒤 여자부 경기에 출전해 논란을 빚었는데요. 쾰른 스포츠 대학의 베티나 룰로프는 세계 육상 연맹을 비롯한 상당수 체육단체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서도 스포츠는 결코 완전히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법적 성별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느꼈던 지난 세월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자신의 성별을 이름처럼 모두가 알맞게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11월 2주차의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9시 키어데스크의 술봉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11월입니다. 다들 독감 예방접종은 하셨나요? 전 며칠 전에 맞았는데 맞은 당일은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요. 하지만 올겨울 독감 걱정은 좀 덜어낸 것 같아서 후련하기도 합니다.
예방접종이라는 게 독감에 절대 안 걸리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 만에 하나 걸리게 된다 하더라도 좀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걱정거리나 고민거리가 있을 때 마주할 당시에는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나중에 비슷한 일이 또 닥쳤을 때는 조금은 덜 어렵게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요. 언니들 몸도 마음도 잘 돌보면서 다가올 겨울 그리고 연말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11월의 2주차 9시 퀴어데스크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술봉, 블루, 루나가 함께하는 2주차 방송 9시 퀴어데스크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 30, 40대 퀴어들을 찾습니다. 다들 어디에 계시나요? 저기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나 봐. 언니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 모이세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서로의 삶을 들려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각 세대 간의 대표 두 분을 모셔서 세대 간의 오해나 이야기를 나누는 회담. 11월 둘째 주 만수무강하십니까. 오늘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루나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랑하는 블루님이 오셨으니 다 같이 재밌는 썰과 이야기 풀어볼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술봉입니다. 언제나 이곳에 있습니다. 블루님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주제를 보고서 굉장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언니들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2주차 한 번 비었는데 저를 이렇게 보고 싶어 하시다니. 저 이렇게 사랑받는 여자 포지션 너무 좋네요. 일단 이번 달의 주제는 사회에서 나에게 원하는 모습인데요. 와우. 굉장히 심오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루나님,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뭔가 주제만 얘기를 하면 심오하고 미묘한 느낌이 드는 문장이잖아요. 네, 제가 요즘 생각을 해보는 게 옛날에 비해서 특정 나이에 맞춰서 뭔가 세상이 원하는 기준이 좀 달라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사회에서 원하는 모습이 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면서 예를 들어서 저 때만 해도 이제 제가 이제 곧 이제 환갑을 앞두고 있는 나이긴 한데 라떼 나오나요? 이제 저 때 라떼만 해도 약간 당연히 학생들은 공부를 해서 뭔가 대학을 가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20대 때는 취업을 해야 된다. 뭐 성적 잘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이제 30대 딱 30 되는 그 순간부터는 뭐 일해야 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잖아요. 뭐 계란 한 판이라는 얘기도 뭐 우픈 얘기로 많이 한 적도 있었고 물론 지금도 예전하고 아예 다른 건 아니지만 그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약간 이런 얘기가 어느 순간부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는 뭔가 딱 기준이 있었던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좀 사라지는 느낌? 바뀐 느낌이 있어서 오늘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학밖에 몰랐었던 10대 vs 자퇴도 자유로운 지금. 네. 왜냐면 저희 아마 녹음 기준으로 아니다. 우리 방송 다음 날이네요. 네. 그렇죠. 저희가 13일에 이제 나올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얘기가 갑자기 오가면서 생각이 든 게 10대 때는 약간 대학밖에 몰랐었고 수능 망하면 진짜 인생 망한 것 같았었고 그리고 지금도 똑같긴 해요. 지금 더 심하죠. 아무래도 생각이 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좀 10대 분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굳이 학교나 수능이나 뭐 대학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자기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10대 때 취업을 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고 약간
뭔가 자퇴를 하고 뭔가를 한다는 것이 약간 실패자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약간 그랬었는데 그랬죠.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저희 회사에 이번에 새로운 신입 친구가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둘 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지금 회사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 친구는 지금 이제 말하자면 18살이에요. 사회생활을 되게 일찍 시작해서 이제 물어봤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39살이니까 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일찍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일단 원래 자기는 미대에 가고 싶었대요. 근데 이제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했고 그래서 굳이 꼭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그냥 인터넷에다가 이렇게 뭐 올리거나 하는 등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의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대학을 꼭 가야 하나? 이제 부모님이 약간 반대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부모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뭐 너의 선택이니까 존중하겠다라고 이제 부모님도 좀 되게 젊은 감각을 가지셔가지고 아이의 뜻을 존중해 주셔서 이제 그래서 근데 뭔가 이제 다른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랑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또 회사를 다니면서 좀 경험을 쌓는 것도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대요. 나름대로의. 그래서 저의 10대를 미루어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는 좀 엄격했던 분위기였어서 그런 생각을 유연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해서 미술 활동을 자기 혼자서 이제 인터넷 세상에서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또 이제 돈을 벌고 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밴드 활동 같은 것들도 하면서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 때랑은 진짜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학교를 굳이 왜 다녀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막 되게 인서울 4년제를 다니고 있던 친구들 중에서도 자퇴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세대가 진짜 많이 다르구나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보고. 근데 저의 그 10대 시절 생각하면 특히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보면은 자퇴라고 하면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약간 남아있는 게 비행청소년이라는 인식? 그런 인식이 아직도 머리에 어딘가에는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일단 자퇴하는 친구들이 비행청소년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약간 태학을 빙자한 자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걸 보면은 그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인식 자체가 좀 그랬어요. 네, 제 인식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회에서 보는 인식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좀 상상력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정보도 굉장히 적었고 정보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되게 적었고 그래서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좁았던, 굉장히 좁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게 용기 있는 그런 게 자신만의 소신을 가지고 길을 가는 개척해가는 그런 개척자의 느낌이라기보다는 너는 왜 남들이랑 다르게 하려고 하고 왜 이렇게 튀게 행동하냐 뭐가 문제냐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아서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변화가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는 게 이제 진짜로 더 깊이 있게 학문을 연구하는 학문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뭐 장인한테 뭔가를 전수받아서 배운다든지 자동차를 공부한다든지 등등의 이제 사회적인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자기의 자아실현과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일치화시켜서 이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막 미용을 하려고 해도 대학을 가야 되고 맞아요. 저는 그게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갔거든요. 사실 미용은 기술력이라서 테크닉적인 부분을 이렇게 실습이나
뭐 물론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영양 상태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대학에 가서까지 굳이 비싼 대학 등록금을 내면서 다닐 필요는 진짜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미용 대학을 나와서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디자이너로 취직하기 전에 어차피 가서 머리카락 쓸고 막 머리 감겨주고 하는 것부터 해서 1년 이상 있어야 디자이너 선생님 옆에 이제 견습생으로 해서 근데 이미 대학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필요하게 또 거기 밑에서 이제 바닥부터 해가지고 한 10년 차는 돼야 자기 이름 건 디자이너로 해서 이제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별로였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 이 변화가 일단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약간 저는 수능 때마다 왜 뉴스에 수능 점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나와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뉴스가 진짜 항상 되게 맞아요.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거를 좀 미디어에서 방송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대학을 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수능을 잘 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현명한 친구들이 많아서 아 그럼 뭐 오히려 럭키 비키잖아 하면서 다른 길을 또 찾을 수 있는 선택지를 가진 친구들이 이렇게 생겨난 변화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능 시대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수능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의 부모 세대들이 이제 저희와 비슷한 나이다 보니까 이제 알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수능이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니다. 다양한 길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부모들 사이에서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게 좀 지역이나 동네마다 좀 여전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아까 전에 그 자퇴도 비롯해서 이게 다 인식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나서도 뭔가 괜찮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면서 대안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유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퇴가 비교적 자유로운 지금이 훨씬 더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선택지가 넓어지잖아요. 여기에 있을 때는 많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환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맞아. 그럼 이제 20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아까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대학, 그러니까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대학이라는 곳이 뭔가 예전에는 좀 등용문의 느낌이 있었다면 지금은 학문을 배운다기보다는 더 많은 자격증과 더 많은 능력을 좀 요구를 하는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옛날 그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대학 나오면 잘 가지 않냐, 취업. 근데 지금의 제 후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내 후배들하고 경쟁을 한다면 나는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이 어마무시하고 뭐 별거 자격증 엄청 많고 예전에는 저 때만 해도 그냥 유학 갔다 오고 그 정도면 꽤 많이 봐줬는데 지금은 유학은 그냥 기본이고 영어도 뭐 토익 만점도 진짜 엄청 많고 토익만 있으면 안 돼. 막 토픽도 약간 있어야 영어는 되고 베이스에다가 제2 외국어가 제2 하나씩 뭐 중국어도 이렇게 되는. 기본이고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 못 이기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신입분들을 만나다 보면 느끼는 게 너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알긴 하지. 그게 또 노력이기도 해요. 그거 돈을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격증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너무 거기만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인간이라기보다는 약간 사이보그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긴 하죠. 대학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한 줄 평이 되었다는 느낌이 있어서 좀 아쉽다. 맞아. 대학을 약간 학원 다니는 느낌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대학 다닐 때는 좀 뭐 동아리 활동이 뭐 어떠한 뭐 경제 동아리라든지 그러니까 내 이력서나 내 커리어나 혹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술 먹고 놀고 막 이제 대학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뭐 추억 쌓고 맞아요. 그냥 이제 그런 소소하게 삶을 즐기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가까웠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친구가 나에게 영양가가 있고 유의미한가를 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다 하나씩 좀 따지듯이, 그러니까 약간 낭만이 사라졌다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가를 우선적으로 보고 이익이 있어야지만 맞아요. 그걸 이익으로 많이 연결해서 보고. 하니까 그런 상호작용이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정서적인 교감이 우선이라기보다는 그런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 너한테 한번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이번에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렇게 뭔가 딱 양가관계로서 주거니 받거니 꼭 기브 해야 앤 된다. 테이크가 분명해야 되고 그 기브 앤 테이크도 퍼센테이지가 약간 어느 정도는 얼추 맞게끔. 근데 그게 쟤는 왜 저렇게 계산적이게 하지? 이게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게 만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당연한? 저는 그 20대 친구들을 그렇게 만날 일이 많진 않지만 예전에 제가 하던 일에서 이제 20대 친구들 가끔 만나면은 이제 저희 때는 왜 선배들이 막 밥 사주거나 술 사주거나 그런 게 물론 맡겨놓은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게 좀 내리사랑처럼 그냥 이렇게 밥도 사주고 뭐 고충 있는지 얘기도 하고 뭐 어려움 있으면은 같이 이제 도와도 주고 꼭 고충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그런 교감을 하면서 뭐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다지고 이제 그게 혹은 나중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안 돼도 상관은 없는, 그 선배가 나한테 갑자기 옥장판 사라고만 안 하면 뭐 정수기 할래 보험 할래 이런 것만 안 하면은 그냥 괜찮은, 그렇게 해서 그냥 옛날에 이런 선배가 있었지 하는 그런 추억의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 친구들은 아무리 제가 뭐 밥이 아니라 그냥 진짜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사주려고 해도 그냥 칼같이 더치페이하고 거절하고 그걸 뭔가 받으면 자기도 똑같이 이렇게 줘야 된다고 하니까 주기 싫으니까 받지도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막 아니 괜찮아 내가 밥 사줄게 했더니 아니요 괜찮아, 진짜 막 그냥 왜 저희 3-4번 예의상 거 아니 괜찮아, 네 그러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정색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 이거 결제 각자 따로 할게요. 그래서 더치페이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런 좀 낭만이 조금 사라지고 그 낭만 대신에 뭔가 그런 사회적인 득실을 따지는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사이보그 같은 그런 느낌의 관계로 조금은 이제 국면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20대 친구들이 되게 치열하게 살잖아요. 맞아요. 막 되게 시간도 나노 단위로 쪼개 쓰고 막 자기가 항상 엄청 커리어가 되게 어마무시한데도 나는 아직 배고프고 나는 아직 부족하고 취업도 안 되고 그 취업난도 되게 길고, 그리고 막 누가 봐도 여기 뭐 엄청 좋은 우리가 모두 알 것 같은 대기업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고 못 들어가고 전혀 못 들어가고 막 또 티오도 안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되게 엄청 치열하게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문도 좁아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어딜 상향 들어가는- 평준화가 되어 있는 것도 네, 확실히 네. 있기도 하고 이게 코로나 시즌을 넘기면서 10대와 20대들이 그게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남들과 상호작용이 없이 지금 2-3년을 그렇게 지냈었잖아요. 그쵸. 2년 가까이를. 대면하는 무언가를 하지 않고 지내셨죠. 네, 그래서 당장은 그 뉴스에서도 그 대학교에 MT가 아예 없다 보니까 지금 MT를 가려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를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완전 그냥 대가 끊겼대요.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뭐 족보라든가 이런 거 다녔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다 없고. 근데 그럴 법도 하다. 근데 이게 입학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서로 얼굴 아예 못 보고 졸업한 친구들도 분명 있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안타깝다. 조금. 네, 안타깝고 좀 상호작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들고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들 친구나 그러니까 동기사랑 이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같이 들어온 사람, 이제 약간 나의 이제 라이벌,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뭔가 사이버 친구도 아니고 그냥 사이버에 같이 들어온 아이콘 중에 느낌?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작용을 하더라고요. 혹시 갑자기 이제 그런 20대 낭만 이런 얘기하니까 혹시 손에 꼽으실 만한 20대의 낭만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몰래 잘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카페라든가 이런 데 중에서 저희 그 지하에 있는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북문 쪽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라서 암암리에 전달 내려오는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그 건물주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맨날 켜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알만한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맨날 엄청 큰 난로가 있고 막 팥빙수 있고 또 엄청 큰데 막 3,000원 막 이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는 선배에게 맡겨서 그런 데가 있다더라 이렇게 되는 그런 그래서 것도 거기에서 있었고. 이제 시험 기간에 거기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솔직히 거기서 3일 내내 있어도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되게 네. 좋다. 도서관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 공부하네. 거죠. 저 얘기 다음에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슬봉이한테 넘겼잖아요. 저 얘기 안 하려고. 저는 대학 때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이게 로망이라면 로망일 거예요. 혹시 몰래 야식 먹는 거 이런 맞아요. 네. 나 이게 저거 로망인 것 같아. 점호 시간이 있고, 기숙사에? 기숙사에 점호 시간이 있고, 점호가 끝나면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혈기왕성하잖아요. 배고프지. 너무 배고프지. 저 기숙사생들 너무 부러웠어.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근데 제가 2층에 살 때도 있고 3층에 살 때도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끈 같은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뭐 벨트, 뭐 목도리, 뭐 스타킹 이런 거 다 있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이게 밑에 쭉 내리는 거예요. 밑에 쭉 내리면은 그때 저희가 항상 시켜 먹던 곳이 있어요. 치킨집인데 그 순살로 된 치킨집인데 그 이름도 너무 어쨌든 그 분이 배달하러 오면은 저 멀리서 그냥 그리고 멈춰요. 약간 기숙사 바로 앞에까지 안 왔는데 멈춰요. 그 언덕 그 전에서 앞에 오면은 이제 또 안 걸리니까. 되니까 거기 오기 살짝 한 10m, 20m 전에 이렇게 살짝 언덕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오토바이를 두고 올라오신 거 거기 걸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세요. 둘러보시다가 뭔가 이렇게 줄이 내려와 있는 거 보면은 그걸 보고 라푼젤이야? 그럼 거기다 묶어가지고 저희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되게 많이 시켜 먹었어요. 되게 자주 시켜 먹고 그래서 그리고 왜 그때는 그렇게 무가 맛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 많이 주세요. 그랬는데 무를 왜 위생봉투 있잖아요. 큰 위생봉투 거기에 이만큼 한가득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치킨보다 더 많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 됐다. 그래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 그런 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기숙사생분들 그렇게 맨날 라푼젤처럼 내려놓고 돈을 그 어딘가 화단 어딘가에다가 숨겨놓고서는 거기서 알아서 갖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갖고 가고 그 줄에다가 그랬어요. 이렇게 돈을 묶어서 내려요. 헐. 네. 진짜 좋다. 그리고 가끔 그 배달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올리다가 사감 선생님이나 누가 나오면은 걸리잖아요. 근데 걸린 거예요, 한번. 이거 묶어주고 있다. 치킨을 묶어주고 있다가. 근데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 친구랑. 근데 그러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빨리 묶고 도망가시고 저희는 빨리빨리 올리고. 근데 이제 있어요. 어쨌든 올라가면 어딘지는 찾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그동안에 뱃속에 넣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걸린 적은 없어요. 그냥 그분은 뭔가 이렇게 불이 켜지고 누가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액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리액션을.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기숙사생들을. 재밌었어요. 몰래 들어가는 법, 몰래 먹는 법, 막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죠. 이렇게 11월 2주차 첫 번째 코너는 이야기를 얼추 다 한 것 같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2주차의 첫 번째 코너 만수무강하십니까 함께 하셨는데요. 다음 달에는 더욱 흥미로운 주제로 12월 2주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언니들 모두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내일 오는 게 아닙니다. 딱 지금 이 순간만에만 들을 수 있는 꿀팁. 아하, 싸다. 저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언니의 사랑 찡끗. 평범한 순간에 번뜩이는 꿀팁이 필요하다면 알아두면 쓸모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알쓸기. 네, 두 번째 코너 알아두면 쓸모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줄여서 알쓸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 주제는 알뜰살뜰 여행하는 법인데요.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사연부터 읽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겨울이 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끝나서요. 시간도 많아졌고 내년이 되면 바빠질 것 같아서 이번에 작정으로 여행을 떠나볼까 싶은데요. 국내, 해외 상관없이 여행하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여행 갔을 때 꿀팁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저 혼자 떠날 거긴 한데 일행 생긴다면 뭘 해야 될지도 다양한 꿀팁 기다리고 있을게요. 호호. 라는 사연인데요. 이번 달에는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언니가 꿀팁을 알려달라고 찾아오셨는데요. 또 여행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술봉님, 그렇게 여행에 대해 잘 아시면서 잘 아시는데 왜 저희한테는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 저기요. 물어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조금 너무 실망스럽네요. 그쵸, 블루님. 이 서운하고 실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이 정도의 관계였다니 이렇게 습자지 같은 알량한 관계인지 몰랐는데 정말. 아니, 근데 두 분 저 가지고 노는 거 진짜 장난치는 거 진짜 너무 재밌죠.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들킴스. 술봉님 이제 완전 눈치가 너무 빨라졌는데요. 원래도 빨랐거든요. 여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술봉님? 여행하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행하기 전에 없으니까. 여행하기 전에 이건 꼭 챙겨라 하는 준비물 좀 생각해 볼까요? 일단은 저는 상비약. 제가 맨 처음에 여행을 갔을 때,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저는 제가 건강하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미국으로 갔는데요. 미국 가는 비행기 타자마자 열이 올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휴가 끼면서 4일 안에 2주치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했구나. 무리를 했는데 가야 된다는 일념 하에 그거를 몰랐다가 비행기를 타면서 긴장이 풀리면서 고열에 시달린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을 갔는데 고열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약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SNS에 그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저의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혹시 캐나다 어디에서 약을 사야 되냐. 그러니까 생판 모르시는 분들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 라이브 방송에. 그래서 어디로 가면 된다. 라고 해서 들어가서 약을 샀는데 하나는 헤어지고 하나는 그 근육이완제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근육이완제를 산 거예요. 그럼 완전 이렇게 완전 늘어지는데. 그러니까 늘어진 거예요, 사람이. 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헤어제인 줄 알고 3개씩 먹은 거예요, 그거를. 빨리 낫고 싶다는 마음하에. 그 정도면 코끼리도 그냥 이렇게 코끼리도 그냥 거의 대자로 뻗는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열은 나고 몸은 처지고 그 상태에서 진짜. 캐나다에서 이틀 밤을 있다가 비행기를 어찌어찌 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뉴욕을 갔는데 뉴욕 가자마자 이틀 내내 정신이 없이 계속 그 숙소에 계속 누워 있었던 거예요. 네. 누워 있으시려고 가신 거죠? 네. 근데 그것도 심지어 아무 기억도 없이. 그래서 지금 딱 기억에 남는 게 서프라이즈로 갔는데 제가 고열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어떡해. 네. 그래서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근데 그나마 정신력으로 그 친구들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예쁜 곳을 다 갔어요. 뭐 에메랄드 호수 막 이런 데 갔는데 기억은 없어요. 제 기억은 없는데 몸이 사진 있다. 그들의 사진 남아있어요. 제 사진은 없고. 그건 진짜 초인적인 힘이다. 저걸 진짜.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기억이 없네요. 저는 그 상비약 하니까 근데 진짜 꼭 챙겨야 되는 게 저는 상비약을 저는 필수로 챙겨야 된다 하는 게 제가 좀 알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 복숭아, 뭐 사과, 키위 막 이런 과일에 알러지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애인이랑 작년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처음 갔는데 대충 알 것 같아. 저는 원래 알러지약을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약을 진짜 약 상자를 챙겨갔단 말이에요. 구급약을 지금 당장 119가 와도 이제 바로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병원을 통째로 옮겨갔는데 알러지 약만 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애인이 이제 예전에 뭐 어디를 갔는데 무슨 석가라는 과일이 있대요. 그 부처님 머리 모양처럼 생겼는데 너무 달고 막 아무튼 진짜 너무 맛있대. 그래서 그거를 근데 파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사재. 그래서 이제 먹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먹는데 이제 애인은 막 되게 달고 맛있다 근데 나 막 찌릿찌릿 짜릿한 맛이 나는 거야. 우린 그것을 알러지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제 생전 처음 보는 과일이고 안 먹어봤으니까 이렇게 해외 과일은 짜릿한 맛이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초록창에 찾아봤는데 바나나 풍선껌 같은 향이 뭐 나고 뭐 그렇대요. 저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계속 찌릿찌릿하고 짜릿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신기하다. 막 찌릿찌릿하고 짜릿짜릿한 맛이나 막 이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막 목이 퉁퉁퉁퉁 막 붓기 시작하는 어떻게 여기 거야. 무슨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저희가 머무는 호텔에다가 네. 이제 프론트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멀전시 하면서 그치, 그거 진짜 이멀전시지. 그랬어. 근데 이제 걔네가 이제 거기 호텔 프론트 직원 2명이 이제 막 이제 약을 가지고 이제 막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시니까 근데 그 리조트에 상주하는 의사분이 계셨는데 그날이 또 하필이면 주말이어가지고 퇴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생판 처음 보는 인도 의사님이랑 영상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큰일 났다. 그분한테 막 이러면서 혓바닥이랑 다 보여주고 근데 그분 식사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쏘리 이러면서 계속 해서 이제 근데 그분이 그냥 이거 알러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뭐 꺼내서 주라고 해서 이거 먹고 자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에도 그럼 자기가 내일 출근하니까 프론트에 오면 봐주겠다 그랬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근데 이제 프론트 직원분께서 어떠냐고 괜찮냐고 막 찾아오셔가지고 혹시 지금 의사가 출근했는데 원하면은 지금 봐도 된다고 해서 괜찮다고 이래가지고 안 봤는데 그래서 저희 언니는 그 석가 진짜 맛있다고 괜히 저한테 영업한 죄로 막 가슴이 졸여가지고 그치. 근데 저는 계속 근데 이제 막 뭔가 너무 신기한 맛인 거야.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하는 종류의 맛이니까 계속 이거 진짜 짜릿짜릿한 맛이야. 찌릿찌릿하고 막 약간 그 와우 풍선껌 막 터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버블같이 이렇게 터지는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이니까. 근데 진짜 입안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갑자기 싸해지고 그 마법 학교에 다니는 그 빨간 머리 친구가 왜 민달팽이 토할 때처럼 갑자기 이렇게 팍 붙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약간 그런 키위나 망고 약간 그런 계열의 그런 멜론도 친구래요. 약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 처음 알아서 이제 언니는 저랑 어디 여행을 갈 때 그냥 일단 알러지 약을 이만큼을 챙기거든요. 그렇죠. 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이 또 되게 잘 맞는 약을 잘 챙겨가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알러지 약을 거의 항상 들고 다닌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되게 여러 가지 종류의 알러지 약이 있잖아요. 언니들도 그 목용은 무조건 물이랑 하시고 콜라랑도 드시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무조건 물이랑 드셔야 되고 탄산음료랑 빈속에 먹으면 드시면 안 되고. 네. 근데 그때 제가 빈속에다가 커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제 완전히 3벽자를 완벽하게 갖췄거든요. 우리는 저것을 황천으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 황천 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비약 진짜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튼 상비약을 꼭 챙겨야 된다. 특히 해외는 또 동양인이 이렇게 만약에 외국이 같은 아시아 계열이면 괜찮은데 이게 또 달라지면은 또 약이 뭐 좀 다르다면서요. 그리고 계속 먹던 약이 잘 맞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누군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약을 먹고 가보라고. 꼭 약을 먹고 가보라고. 그 얘기도 있고 원래 먹던 약 꼭 챙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비약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돈이죠. 네. 여행은 돈입니다. 여행은 돈이죠. 그래서 일단은 현금 챙기는 것뿐만이 아니고 환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를 갈 때는 달러를 챙기긴 하는데 저는 100달러를 무조건 챙기거든요. 왜냐면 환전센터에서는 100달러를 좀 크게 더 많이 작은 단위보다는 큰 단위로 하기 때문에 100달러를 꼭 챙기고 그리고 돈을 저는 좀 나눠서 넣어놔요. 그거 진짜 꼭 필요해요. 저 소매치기 당한 적 있거든요. 프랑스를 갔을 때였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근데 그때 이제 공항에 내려서도 저희가 저희 일행들이랑 뭐가 좀 커뮤니케이션 안 맞아가지고 내 캐리어는 거기 공항 안에 수화물 코너를 돌고 있고 난 밖에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가 잘 몰라서 어영부영 하다가 짐을 못 찾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 경찰분한테 저거 내 짐인데 나 저거 가지러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이분은 프랑스어밖에 못하고 우리는 영어밖에 못하고 이러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A 게이트로 가라 그러고 A 게이트에 가면은 B 게이트 가라 그러고 B 게이트 가면 다시 A 게이트 가라 그러고 여기만 계속 왔다 갔다 한 3시간 정도를 거기서 이미 소요를 해서 멘탈이 탈탈탈탈탈 털린 상태로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게 캐리어가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제 그냥 회수해가지고 어디다가 넣어놓더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넣어놓는 곳에 어찌저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겨우겨우 받아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머물고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의 지하철을 이제 타러 이렇게 가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저한테 프랑스어로 막 뭐라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눈 한 번 껌뻑거리다가 지하철을 탔는데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할머니가 여기에 소매치기 많으니까 조심해라고 말을 해주셨던 것 같아. 단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프랑스어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한 10살 정도 된 한 11살? 한 7살?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어린 10대 소녀들 한 6, 7명이 저희 일행을 이렇게 둘러쌌는데 근데 그중에서 저만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이제 이쪽에 있고 저는 이제 저 혼자, 그러니까 저희가 일행이 4명이었는데 그중에 저만 이제 막 선글라스 여기 하고 누가 봐도 관광객 차림이었어요. 나머지 친구 3명은 후줄근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유럽에 조금 많이 오래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유럽을 다시 가니까 누가 봐도 돈 없게 생기게 하고 다녔는데 이제 이번만큼은 여행이니까 한껏 뽐을 냈단 말이에요. 공작새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 친구들은 이미 3시간 동안에서 멘탈이 탈탈탈 털리니까 그냥 막 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저만 막 눈 하나 이러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살짝 둘러싸고 저를 보면서 계속 배시시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몸에 막 문신이 되게 많았어요. 애기들이. 그래서 여기는 역시 어린 친구들도 엄마가 문신하게 해주나 보다 되게 좋겠다 이러면서 열려있네? 막 이랬는데 그 친구들이 알고 보니까 집시인 거야. 그래서 근데 걔네가 계속 나를 보면서 웃었던 게 내 돈을 훔쳐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한테 돈 준 사람이니까 그냥 서비스? 비웃은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너 지금 그러니까 당했어? 지금 생각하면 비웃은 거예요. 계속 약간 계속 생글생글 웃었는데 내가 근데 거기다 하이 막 이랬거든요. 근데 100유로가 제 가방에 들어 있었는데 제 지갑을 아예 그냥 통째로 가져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 있었는데 이제 딱 배 중심에 있었다가 캐리어를 옮기느라고 약간 중심을 벗어났어요. 근데 아시죠? 유럽은 여기 딱 정중앙에서 넘어가면 다른 사람 거인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럽을 안 가봐서 너무 무서운 곳이다. 갈 수 있게끔 제가 용인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캐리어 하면서 이제 가방이 옆으로 이렇게 가는 줄 몰랐죠. 제 소유권을 벗어났는지 알았으면 나도 이렇게 계속 챙겼을 텐데. 옆구리도 난데. 안 돼요. 여기까지만 단전까지만 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치 바로 아래까지만. 그래서 이제 해서 집에 근데 그때 당시에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드부터 막 모든 게 다 분실이니까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방금 소매치기 당해서 그거 없으니까 카드 다 정지해달라 막 그렇게 말했는데 엄마가 이제 새벽 3시에 알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 끊었는데 카드 분실 신고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근데 다행히 카드로는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돈만 없어졌는데 근데 그나마 나눠서 지갑에 여기에만 복대에만 100유로가 있고 나머지 큰 돈들은 다 다른 곳에 이렇게 나눠져 너무 있고 다행이다. 제가 총무였어서 그때 여행 경비를 제가 다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천운이었던 게 지하철을 타기 바로 직전에 100유로만 여기다 두고 나머지는 다 나눠서 넣자 해갖고 나눴어. 너무 현명하네. 네, 그래서 다행히 100유로만 지켰던 100유로만 뺏겼던. 와, 저는 현금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숙소까지 갈 때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근데 네, 저는 숙소를 정하면 그 숙소에다가 일단 거의 모든 돈을 거의 다 두고 금고 같은 데다가? 네, 금고에다 넣어놓던가 아니면은 캐리어에 넣고 잠그고? 캐리어에 아예 안쪽 있잖아요. 그런 쪽에다 넣어놓고 오늘 쓸 것만 아니면 지금 나갈 때 쓸 것만 그 정도만 꺼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나눠 놓는다거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위에 대해서 머릿속에 확 집어넣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네, 저는 예전에 동남아 쪽에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는 처음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빨리 택시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택시 타고 갔는데 미터기를 안 켜고 갔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낸 돈이 공 하나를 더 붙여줬더라고요. 이게 제가 준 게 아니라 그 드라이버가 요구한 돈이 공이 하나 더 붙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르고 있다가 그날 들어가서 조금 짐을 풀고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계산을 해보는데 돈이 좀 적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자. 그리고 단위를 다시 한번 계산해보니까 어제 낸 돈이 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가가지고 공항에서 여기 오는데 나 일만큼을 냈다. 이게 맞냐? 보통 이만큼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너 공 하나 정도는 더 붙인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한 10배 정도를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5,000원이면 5만 원 주신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단위가 다행히도 아주 큰 단위는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 공항에서 많이 멀리 떨어진 데는 아니었어가지고 다행이긴 했는데 어쨌든 10배를 내고 택시를 타는 일도 있기는 하니까 그 단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숙지하고 가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메뉴판을 아예 다른 걸 꺼낸다든지 아니면은 단위를 얘가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다르게 말은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세트 메뉴로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 금액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봤을 때 만약에 1,000엔이라고 하면은 1,000엔이라는 걸 보고 시켰고 근데 시킨 메뉴가 조금 허술하게 나와서 아 여기 지금 사진이랑 좀 많이 다르네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할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1,000엔을 보고 주문을 했는데 1,200엔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또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서 메뉴판을 다시 가져와서 난 이걸 시켰고 근데 이거보다 더 허름한 게 나오지 않았냐? 근데 어째서 1,200엔이냐라고 했더니 언성을 조금 살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언성을 살짝 높였더니 아 알겠다 그러면서 이거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그냥 가라고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 가든지 약간 바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혹시 여행 경로는 어떤 식으로? 저는 일단 여행 경로 세세하게 뭐 시간대별로 막 이렇게 다 짜시는 편이에요. 요거 진짜 다르죠. 딱 갈릴 것 같아요. 갈리죠. 나는 뭔가 경로를 다 네. 짜고 이렇게 간다. 스케줄 다 짜고 간다. 아니면은 마음에 그냥 꽂히는 곳이 바로 스케줄이다. 네. 이렇게 두 저는 가지로 마음에 나뉠 것 꽂히는 곳을 3가지를 원해서 갑니다. 마음에 꽂히는 곳을 미리 서치해가지고 아니요, 3가지를 골라서 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거 말이 잘 이상하죠. 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나 여기 딱 3개는 갈 거다 하고 그냥 여행 오늘 동안 내가 기분이 끌릴 때 가요. 아, 여행지에 갈 때 이 여행지에서는 요 3군데는 갈 거야. 꼭 가자. 근데 3군데 다 안 가도 돼요. 하지만 내가 마음에 끌린다면 가는 거고 마음이 안 끌린다면 안 가는 거고 내가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거기 가는 길에 좋은 곳이 있으면 가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수정을 할 수 수정할 수 있는 있지만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가고 싶은 곳 3개는 정하고 맥시멈이 3군데를 가는 거고 한 군데도 안 가도 상관은 없는. 제가 정하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출발, 도착. 오케이. 수봉님은요? 저는 무계획. 저는 완전 무계획. 그럼 뭐 숙소도 안 잡고 비행기표도 안 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갑자기 오늘 오키나와 갈까 이렇게 가야죠. 아니 표는 있어야지. 표는 있어야지. 무계획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당장 가서 여행 가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계획. 약간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 혼자 가는 여행이 처음이었었던 여행이 한 달 동안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오픈으로 갔다 오는 그 티켓만 있고 호텔은 이틀 예약해놓고 왔어요. 도착을 새벽에 해가지고 그날이랑 그 다음날 것만 이렇게만 예약해놓고 간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제일 인생 여행이었어가지고 저도 여행지 가서 계획한 적 있어요. 일단 숙소에 도착해서 그 꽂고 그 충전기 꽂고 그때부터 찾아요. 네. 그냥 지역 정도만 해놓는 것 같아요. 그냥 맞아. 이쯤에서 어느 정도 보내야지 그냥 그 정도. 그냥 우범 지역만 좀 알아놓고 네. 나머지는 그냥 가서. 네. 아니신가 보다 블루님은. 절대 이해 못하는 표정. 블루님은 전혀 다른가 보다. 네, 알려주세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 출발이랑 도착 티켓 일단 구하고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에 있는 숙소는 다 정하고요. 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런 곳은 뭐 그냥 식당 정도만 조금 알아놓는 편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막 어디 꼭 가고 싶은 뭐 디월드라든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광지나 뭐 유적지 같은 곳을 그냥 알아봐가지고 그 루트 안에 있으면 가는 편이기는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뭔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뭔가 내던지는 도박하듯이 근데 그렇게까지는 그렇지만은 않았던 건데 제 인생 여행이 그랬었던 거고 제 인생 여행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갔었던 거고 일주일 이내로 가는 여행들은 저도 당연히 숙소는 다 잡아놓고 가요. 그 여행하는 동안에 머물러야 되는 숙소 정도는 특히 혼자 가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정해놓고 가야 되더라고요. 이제 지금 입이 좀 잘 안 다물어지는 게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인생을 내던지는 편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만나왔던 친구들이 다 약간 파워제이였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이제 만약에 뭐 12월에 여행을 가자 그러면 한 9월 달쯤부터 이미 막 그런 게 와요. 엑셀로 거의 이제 수학여행 일정표처럼 뭐 6시 10분 기상 뭐 몇 번 버스 타고 어디에 내려서 거기 내려서 뭘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시까지 어떤 걸 타고 이동.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뭐 점심을 먹는다. 그러면 막 뭐 조식, 뭐 석식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다 적혀 있는데 거기도 만약에 여기 이 조식이 여기를 가기로 했어. A를. 근데 A가 휴무일 경우를 대비해서 B, 그 다음 B가 혹시 휴무일 되면서 C 이렇게 해서 플랜 C까지. 플랜 C까지 이렇게 다 있는 친구를 막 5년 정도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를 이렇게 내던질 수 있는 여행을 저도 잊어버린 지가 좀 오래여가지고 근데 그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차피 그분이 계획을 하시는 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제가 항상 또 나 근데 여기 좋아 보여 여기 갈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빌런이 있죠. 네. 그분의 빌런이 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계획대로 되지는 않지만 얼추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저희는 약간 그 식당의 대표 메뉴랑 그래서 그날 식사하게 되는 금액이 얼추 어느 정도 나온다까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리고 막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먹었던 후기나 막 리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막 5,000개씩 막 와요. 카톡이 막 이만큼씩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나 이제 컨펌만 하면 돼요. 그래 후기 괜찮네. 그래 여기로 가자. 어차피 여기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계획을 항상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 경로는 그렇게 짜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경로는 안 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여행 경로는 안 짜고 있고라고 해주세요. 나름 여행 경로는 짜는 거죠. 비행기 표 정도까지는 구하고 뭐 숙소까지 했으면 여행 계획 다 짠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인터넷이 안 터질 경우도 대비를 해야 돼요. 내가 로밍을 한다고 한들 로밍이 안 되는 최악의 상황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일단 호텔 주소는 무조건 알아놓고 호텔 주소랑 전화번호 캡처해서 캡처해서 알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PDF 파일로 따놔요. 근데 또 되게 두 분 그런 건 또 되게 그거 철두철미하시. 전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고. 오히려 내가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놓기 때문에 나를 내던지는 나를 내던질 거니까. 나를 내던지지만 최소한의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오케이. 경찰서는 몰라요. 경찰서랑 대사관 번호는 알아놔요. 그러면 뭐 나름 다 자기를 지키는. 그리고 제 여권에 꼭 돈을 넣어놔요. 택시 탈 돈. 내가 대사관을 도망칠 돈은 해놔요. 그거 괜찮다. 네, 그거 꼭 해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을 간다면 1만 원 정도는 꼭 숨겨놔요. 네, 해놓고 뭐 지금 보니까 루나님은 어디 가서 그거 되지 않겠어요. 네, 딱 그 1만 원 아니면 뭐 100달러 이렇게 딱 챙겨가요. 100달러를 많이 챙겨가긴 해요. 어디에 가나 환전할 수 있으니까. 저는 여권 사본이랑 국제면허증 사본, 원본도 당연히 가지고 맞아요. 가는데 사본 2개 다 챙겨놔요. 그러니까 그게가 심각하게 던져놓진 않아요. 갑자기 뭐야 배신감 들어. 난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해. 왜냐하면 다른 거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건 돌발 상황까지도 다 내가 감당하는 게 나를 내던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짜로 내던지는 거였네요. 아니 죽으면 안 되잖아 가서. 저는 오늘 갑자기 이제 보고 오늘 일본 간다. 이렇게 그냥 막 배 타고 막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 이제 도착해서 만약에 뭐 잘 곳 알아보는 이런 게 여의치 않다. 그럼 일단 공항에서 노숙. 약간 저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했었거든요 원래. 그리고 이제 음식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맛있어 보이면 먹고. 맛있어 보이는 거 아니고 그냥 뭔가를 판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은 자신을 제대로 내던지지 않았어요. 가짜로 내던진 루나님과 술봉님과 함께하고 있는 방송. 그렇습니다. 나름 내던졌지만
약간 불안감 속에 계획이 있는 그런 내던짐이었고요. 그러네. 네네. 아, 실망이야. 네, 실망하시고 네, 있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코너를 끝마쳐야 됩니다. 네, 갑자기 이제 네, 계획이 세워진 상태로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요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끝내죠. 네. 뭐요? 일단 우리는 퀴어잖아요. 아, 그쵸. 퀴어니까 퀴어가 여행을 갈 때 좀 참고하면 좋을 것들? 참고할 만한 거 네, 요런 한번 것들이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퀴어력이 프라이드- 넘치는 그런 네. 프라이드 네, 먼스를 프라이드 이제 먼스. 기어해서 언제 어떻게 가야 네, 될지 키퍼가 있는 것들을 조금 알려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읊어볼까요? 술봉님이랑 블루님이랑 하나씩 한번 읊어볼까요? 그럴까요? 일단 대만. 대만은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네, 얼마 전에 끝났죠? 그렇죠? 네. 일본은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첫째 주. 맞아요. 그리고 영국 런던 프라이드가 진짜 큰데 이게 9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뉴욕 그리고 캐나다 이렇게 두 곳은 6월 한 달 내내 완전 프라이드 먼스 그 자체라고 합니다. 맞아. 맞아요.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면 일단 멕시코가 있긴 하지만 멕시코 플러스 이제 독일, 노르웨이, 스위스도 6월에요. 아무래도 6월이 프라이드 먼스다 보니까 네, 맞춰서 하고 이제 마지막 덴마크, 스웨덴이 8월.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남반구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한다고 해요. 날씨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해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혹시 뭐 퀴어 해외에 있는 퀴어 뭐 바라든지 클럽이라든지 그런 데를 간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또 얘기해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슬봉님 한번 닫아보는 걸로 해볼까요? 저희 이젠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지는데. 네, 좋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코너를 마칠 시간이네요. 그죠? 네, 빨리 맞춰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알쓸키에서 나온 꿀팁들 잘 사용하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뿅! 뿅! 평론가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발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키워드의 이야기들. 을 제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흥해라 퀴어 미디어. 문학의 퀴어 바람을 부르는 코너, 퀴어인 미디어.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퀴어 미디어의 진행자 루나입니다. 오늘도 저희 퀴어인 미디어 코너에서는요. 다양한 콘텐츠 속에 등장한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만들고 싶은 여자, 먹고 싶은 여자 작품으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어인 미디어를 같이 할 수봉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 주제 한다고 해서 미리 밥 먹고 왔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요리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빈속에는 절대 못 오겠더라고요. 네, 일단 원작은 만화책으로 꽤 유명했었죠.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만들고 싶은 여자, 먹고 싶은 여자로 콘텐츠에 대한 대략적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잔뜩 먹고 싶은 카스가, 잔뜩 만들고 싶은 노모토가 나오는데요. 오늘도 함께 만족하기 위해서 식탁을 둘러싸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는 작품인데요. 많은 분들의 공감과 둘 사이에서 흐르는 연대와 애정으로 보는 사람도 같이 두근두근 거려지는 화제작입니다. 요리를 좋아해서 잔뜩 만들지만 그만큼 먹지 못한 노모토가 옆집에 사는 카스가에게 요리를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카스가 너무 잘 먹어요. 진짜 맛있게. 맞아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안 먹는 거에 대한 비난 같은 것도 없고 뭐 의뢰 여자라면 몸집이 작아야 한다. 또 뭐 좀 조금 먹어야 소식해야 된다. 이런 사회 속의 집념 어린 말들 속에서도 서로를 통해 상처를 또 치유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좀 사랑한다는 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에이섹슈얼이나 레즈비언, 섭식장애 등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럽게 다룰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는 것도 저는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콘텐츠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엥? 벌써요? 더 얘기해 주세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저희에게 듣는 것보다는 드라마와 만화를 통해 쭉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재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 할 예정인가요? 바로 내 옆집에 퀴어가 산다면입니다.
이거 먹는 주제랑 좀 다르지 않아요? 먹는 주제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역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이것이 바로 2주차 방송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랑 술봉님은 지금 일단 계시는데요. 블루님이 잠깐 어디 나가셨어요. 그래서 블루님 오시면 끼는 것으로 하고 블루님이 네. 이 시간 동안 못 오신다면 저희끼리 얘기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와봤는데요. 네. 저는 일단 이 작품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작품 내에서 두 분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 나오시긴 한데 어쨌든 메인 두 분께서 네. 서로가 퀴어라는 거를 몰라요. 네. 그리고 일단 퀴어라는 거를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맨 처음에 약간 느낌은 좀 옆집 여자에게 밥을 준다 해서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이제 두 분의 그런 사랑이 막 피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나오는 다양한 이제 캐릭터들을 통해서 다양한 성 정체성도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 옆집에 퀴어가 산다면? 이런 생각으로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술봉님께서는 퀴어타운, 우리 종종 얘기하는데 퀴어 실버타운 만들자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일단 그 전에 퀴어 타운을 한번 만든 게 어떨까, 빌라 하나에 퀴어들이 같이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런 퀴어 타운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지. 완전 있죠. 완전 있죠. 저는 완전 있습니다. 왜? 이게 생애 주기가 비퀴어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쵸, 보면은 그쵸. 네. 뭐 그 비퀴어들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나뉘긴 하겠지만 일단 퀴어 비퀴어로 나눴을 때는 생애 주기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돌볼 수 있는 것들도 서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예를 들면은 뭐 만약에 반려동물이 있다면 반려동물 케어를 같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좀 몸이 아플 때나 이럴 때 좀 도와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어도 심적으로 되게 안정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편하게 내 자신을 좀 그대로 표출할 수 있다는,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퀴어 타운을 떠나서 퀴어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는 게 꽤 위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활권을 같이 함께하는 퀴어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에서 좀 더 안정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 네. 여러모로 법적인 제도라든가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네. 부분에서 약간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가깝게는 저희 결혼 얘기할 때도 그렇죠. 약간 홀호 단신으로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모로 정보를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약간 뒤따른 사람들도 지금 많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퀴어타운이 생긴다면 어디가 좋다더라. 뭐 어디 뭐 양론이 괜찮다고 하더라. 맞아요, 뭐 맞아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 그게 뭐 좋았다.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엮어봐라. 저는 예전에는 그 집을 같이 산다는 걸 몰랐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 명이 등기 치고 한 명이 전세권 해가지고 하면 된다. 네. 전 그것도 꽤 놀라웠거든요. 그치. 우리가 퀴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퀴어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레즈비언이다 보니까 네. 같은 여성으로서 뭐 사회에서 저희에게 뭐 법적인 제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반대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등기치고 내 마누라가 하면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서 저는 좀 꽤 현명한 방식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퀴어타운 만들게 되면 그러한 약간의 꿀팁을 좀 얻을 것 같긴 하고 네. 그리고 슬보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반려동물이라든가 네. 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많이 도움을 드릴 것 같긴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흔히 얘기하는 공동체를 흔히 말하는 공동체를 그게 만들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는 곳 말고 제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살았던 동네가 퀴어가 많은 동네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퀴어가 많은 동네였고 그리고 그 한 2년 정도, 10년 중에 2년 정도는 실제로 어떻게 말해야 되지? 비퀴어가 소수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 모이는 친구들 그룹 안에서 그냥 동네 친구들 이렇게 모이는데
그 동네 친구들 모인 그 그룹 안에서 빅히어가 소수자였어요. 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네, 그렇게 소수자가 되는 경험을 하는 빅히어들이 당연히 엘라이죠. 네, 흔하지 않은 네. 경험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정상사회가 실제로 우리 안에서는 그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야기하는 주제도 굉장히 편안했고 네, 마음도 굉장히 편안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 퀴어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어디는 퀴어 프렌들리한 곳이다. 맞아요. 가게 병원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고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병원도 생각이 나네요. 병원도 생각보다 다양하게 퀴어 프렌들리한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저희는 지금 그것을 약간 SNS라든가 그런 데 좀 모아 있는 걸로 많이 확인하고 있긴 한데 맞아요. 이런 타운이라든가 공동체가 꾸려지게 된다면 그 안에서도 이런 정보 많이 공유가 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긴 할 텐데 퀴어 프렌들리한 병원, 특히 정신과를 이렇게 모아둔 것도 뭐 서치를 좀 해보시면 찾을 수가 맞아,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그걸 찾고 간 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다니는 병원도 그렇게 퀴어 프렌들리한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역시 개미처럼 저희는 잘 따라갑니다. 네네. 저희는 잘 따라가죠. 그쵸.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퀴어타운 저는 너무너무 원하고 정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맞아요. 저는 반대로 좀 걱정 아닌 걱정은 그 퀴어타운을 만들었는데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또 성질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은 진짜 왁자지껄하게 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그냥 조용하게 약간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기존에 모집을 할 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층간소음이라는 게 모집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층간소음이 생기는데 심지어 퀴어다 이러면 좀 용서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오래 살다 보면 퀴어란 걸 또 떠나서 인간 대 인간이니까 또 그렇죠. 또 우리끼리 또 싸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또 싸우면 또 마음 아플 것 같기도 하고 기분 나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퀴어타운에 찾아서 오는 사람들은 일단 어떤 커뮤니티를 좀 형성하고 싶어서 그쵸.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왁자지껄하거나 아니면 조용하게 살고 싶던 어쨌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그쵸. 어느 정도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고 접점을 만들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시긴 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층간소음은 유감이네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고 그것도 걱정이 돼요. 이거 진짜 다 저의 우려 아닌 우려인데 저는 아직 없어요. 그 네네. 공동체가. 근데 저희 우려는 뭐냐면 저희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그 부치팸 나누시는 분들. 네. 근데 아무래도 공동체 퀴어타운을 만들게 되면 다양한 나이대가 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럼 또 윗 세대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또 저희보다 아래 세대들이나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죠. 저희에게 편안할 수 있는 태도라든가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나이라든가 이런 걸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만나다 보니까 뭐 언니, 뭐 누나, 뭐 이런 식의 호칭이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술봉님, 뭐 술봉, 뭐 블루 이런 식으로 그냥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반대로 저희 윗세대나 뭐 저희의 동급인 사람들 중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가 있고 그런 느낌. 그렇게 좀 달라요. 미묘하게. 근데 그쵸. 아무래도 이런 타운을 만들게 되면 이제 경제적이라든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일반적인 내추럴한 거가 있을 뿐이지 그 안에 혹시 이분법적으로 사람을 보십니까? 라든가 혹시 닉네임으로 부르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이런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서. 근데 또 생각이 난 게 나중에 퀴어타운을 만들게 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써보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약간 이런 걸 나눠서 이 타운 내에서 우리끼리 부른 닉네임을 만들자. 약간 그런 것도 한번 쓰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타운에는 그렇게 모집을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퀴어 타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먼 얘기일 수도 있고 지금도 뭐 여기저기 있긴 하지만 이게 확실하게 모든 세상이 오픈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아우팅이라는 범죄는 늘 만연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퀴어 타운에 심지어 내 이름을 까고 있다? 이거는 웬만한 강심자 아니고서는 깔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다른 이제 언론에 나오시는 분들처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떤 방어막도 없는 방어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안이 있다고 한들 뭐 범죄자들은 뭐 보안 잘 뚫고 오잖아요. 뭐 거미도 아니고 진짜 잘 뚫고 오시기 때문에 그쵸? 그런 위험성도 포함이 되면 약간 닉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닉네임이 불편하신 분들은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저한테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네 이름이 뭐냐고. 전 그 말을 몇 년 만에 들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이 이거다 했더니 그걸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온라인상에 있다가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저는 이제 아무렇지 않게 이제 닉네임을 불렀는데 네네. 그분이 딱 하시는 얘기가 둘이 있을 때 딱 하신 얘기가 근데 저 닉네임을 안 부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혹시 제가 뭐 틀렸나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저는 바깥에서 이렇게 닉네임 부른다는 게 좀 이상하다. 실제로 저한테 이름 알려주셨는데 불구하고 저는 이름을 안 불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럼 저는 이름 불러주지 마라. 제 이름 부르지 마라. 저는 그냥 제 닉네임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약간 살짝 이해를 못하는 약간 그런 약간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익숙해지긴 했지만 뭐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양쪽 다 이해가 되기는 해요. 약간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동네에 모임을 가지면은 비퀴어가 소수자가 됐던 그 동네에서는 이게 온라인상에서 알던 사람들이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그냥 본명으로 다 불렀었거든요. 본명으로 불렀었고 그랬었는데 지금 루나님 얘기 듣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마음이 조금은 불편한 게 이렇게 닉네임으로 부르고 닉네임만 알고 만났던 사이인데 본인은 그분을 폄하하려는 건 정말 아니고 본인이 본명을 오픈했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걸 편애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같은 퀴어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조금 그러네요. 유감이네요. 그렇죠. 유감이긴 한데 반대로 저도 반대의 입장에서 저도 아무렇지 않게 닉네임이 편할 거라 생각을 하고 한 거잖아요. 네네. 뭐 그렇게 그냥 저는 그냥 이퀄을 했어요.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다. 서로 미안하다고 하자. 그래서 그냥 끝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긴 한데 약간 그분의 느낌에서 그건 거였던 것 같아요. 약간 그 프로그램 나오는 것처럼 네. 순자씨, 말자씨, 정자씨 약간 이런 느낌처럼 불리는 것 같아서 네. 좀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펜부치나 아니면은 이렇게 약간 이분법적으로 나뉘는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도 각자가 약간 그 수치가 좀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특히 약간 좀 많이 본의 아니게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머리카락의 길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성별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혐오가 그게 있죠. 바이 혐오라든가 트랜스젠더 그쵸. 혐오라든가 그쵸. 아니면 뭐 에이젠더, 에이섹슈얼에 대한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의 혐오가 만연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지 모르고 왜냐면 이게 아까 진짜 우리 아직 만들지 않았지만 퀴어턴이라는 것 자체가 살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도 그들의 친구들이나 그 무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사이에서는 약간 웃고 넘기는 얘기들이 그렇죠. 농담거리였던 것들이 어떠한 다른 비집단에서는 엄청 불쾌한 일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더 저희가 워낙 그런 게 좀 세세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타운을 만드는 거에는 찬성을 하지만 과연 그 타운에 나와 맞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약간의 우려도 있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 그런 거 봤어요. 온라인 글에서 그러니까 나에게 편안하고 나와 똑같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욕심이래요. 그게 그쵸. 엄청난 욕심이라고. 왜냐면 사람은 각기가 다른 존재들이고, 근데 그러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약간 오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연애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네. 나랑 똑같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도플갱어가 된다고 한들 내가 복제가 된다고 한들 나와 똑같을 수는 없는 거래요. 그래서 그쵸. 어느 정도는 좀 지고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도맡아서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무 똑같은 거를 바라려고 하지는 말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너를 불편해할 거다. 그 얘기를 누군가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레카를 외쳤어요. 그 얘기를 보면서. 제 생각에는 퀴어타운을 만든다는 그 전제 자체를 퀴어들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아니라 맞아요. 전제가 퀴어들끼리 모여서 사는 타운이라는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전제가 그것에만 된다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퀴어타운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분명히 인권 감수성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러 분류로 나눌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펜부치를 나누는 그런 분들도 오실 거고 그리고 그것이 저는 사실 잘못됐다고 생각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인권 감수성이 어떻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약간 이렇게 다 모여서 사는 건데 이게 아무리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도 제 기준에선 비퀴어 속에서 소수자인 퀴어로 사는 것보다 행복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네. 네, 다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의 모든 얘기는 그냥 없는 얘기로 하고 싶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네. 이제 퀴어타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혹시 퀴어들만 살게 된다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있을까요? 저는 일단 그거요. 딱 생각난 거. 저는 퀴어 문화축제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뒤풀이 해보고 싶어요. 홈파티 같은 거 막. 홈파티로. 약간 라운지 같은 게 있거나 옥상 같은 데나 마당 같은 데가 꼭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진짜 우리만의 뒤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뒤풀이 딱 끝나면 바로 집에 갈 수 있게. 그쵸. 너무 행복하게. 돌아갈 길 너무 힘들지 않게. 그러니까요. 좋네요. 그것도 좋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저 그것도 있어요. 하나 더. 뭐요? 누군가가 커밍아웃에 성공하면 같이 축하해주기. 너무 좋다. 그리고 누군가가 커밍아웃에 실패하면 같이 위로해주기. 그것도 파티하기. 네, 그것도 파티하기. 그것도 위로보다 그냥 파티하자. 실패 파티. 실패 파티. 다음을 위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매번 좀 유쾌하게 지내고 싶어요. 반상회 같은 것도 하면 재밌겠네요. 반상회도 재밌겠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비빔밥 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좋네요. 채식과 육식으로 나누어가지고 해보고 싶고,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 때나 그럴 때, 약간 연휴 때 같이 약간 전부치고 같이 먹고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비퀴어들 싶어요. 정상 가족 놀이할 때. 네. 해보고 싶어요, 한번. 좋네요. 그냥 근데 같이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아요. 퀴어타운이 있다면 그냥 행복하다 말고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같이 놀러 가고 싶어요. 저는 이젠 더 이상 남자친구 얘기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그러고 싶네요. 그 안에서 사업체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회사도 네. 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를 더 이상 비퀴어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도록 오히려 들어온 새 직원이 네. 비퀴어라면 약간 소수자. 어떡하지? 막. 근데 저는 그런 조심해 줄래 이런 거죠.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봤어요. 정말 퀴어만 있는 회사에 네. 어느 날 새 직원을 뽑은 거예요. 네. 이건 저의 상상인데 그 새 직원이 너무 취업을 하고 싶으니까 퀴어인 척
들어온 거예요. 왜 저희 안 퀴어인 척하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안 퀴어인 척. 퀴어인 척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퀴어 그 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뭔가를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들어오고 싶었던 거야. 그 회사가 한창 부흥하고 있으니까 퀴어인 척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망언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망언을 하면서 그쵸. 약간 그런 느낌도 실수하고 자꾸 말실수하고 네, 재밌겠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그 퀴어 모임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게 네. 여성 퀴어 모임이었어요. 네네. 네, 여성 퀴어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여성 모임이라고 해놓으니까 네. 비퀴어이자 LI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자기는 LI 같은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아, 퀴어 근데 모임인데 10명 중에 한 명만 LI고 네. 나머지가 다 퀴어였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차마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계속 막 애인이다 어쩌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네. 퀴어들이 아무리 저건 여자친구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라. 여자친구 아니죠? 그랬더니 네, 사실은 남자친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너무 끼고 싶었어요. 네,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이게 웃으면서 이렇게 조금 여건이 됐으니까 그런 마음이었던 분이었고 오해를 좀 해서 그렇게 들어와서 저희도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맞아요. 실제로 이게 뭔가 좀 악의를 가지고 그런 모임에 나올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너무 웃겼던 게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게 반지 호스 얘기를 하다가 티슈 얘기를 하다가 네. 그 여자친구분, 그러니까 그때 애인이라고 했지. 애인분 혹시 파트너분 반지가 몇 사이즈예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 18이래요. 그래서 다들 약간 18이요? 이게 된 거예요. 쉽지 않은데. 제가 너무 알았지. 저 17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그치 하면서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닌 거지. 네. 왜냐면 키 큰 여자분도 계시고 네. 저처럼 이제 손이 굵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다들 이제 아무렇게 넘어가다가 그런 거에 의심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렇죠. 여자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다양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친구 저건 절대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혹시 그 법적 성별이 여성이 아니시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조심스럽게. 그 질문도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하죠. 뭐 FTM일 수도 있고 MTF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도 이제 처음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혹시라도 그런 혐오자가 있을까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누가 이제 물어본 거죠.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혹시 법적 성별이 여성이 아니신 분이냐 이랬더니 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뭐 MTF시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요 라고 그래서 다들 이제 멘붕이 빠진 거지. 뭐지 우리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나? 그럼 다른 게 뭐가 있지? 해서 막 머리가 굴리다가 어떤 분이 혹시 남성분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네. 네. 근데 약간 거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약간 바이일 수도 있겠다. 바이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하셨을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어쨌거나 약간은 그러한 불편하진 않지만 약간 어색한 기운이 돌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사이에 갑자기 한 분이 등장하셨어요. 짜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사라지셨던 블루님이 돌아오셨고요. 네. 블루님 그러면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혹시 퀴어들만 산다면 나 이거 해보고 싶다. 퀴어타운이 있다면. 퀴어타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일단 운동회. 운동회 생각 못했다. 네. 운동회. 우리 운동회 얘기는 아직 안 했거든요. 진짜요? 네. 운동회. 저희가 전부치자 이런 얘기 많이 해봤지만 전부치는 거? 네, 약간 명절 이럴 때 띄어쓰기 지금 잘했어요. 전부치. 네. 죄송합니다. 붙이는 짐처럼 붙이는 짐이죠.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정말 블루님 오시자마자, 큰 건수 하나 남기시고 하시는데, 네. 어쨌든, 네. 그 운동회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혹시, 저 그거, 퀴어타운. 네. 그러니까 퀴어타운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이미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네네. 저도 일단 운동회가 제일 첫 번째. 운동회. 어떤 종목이 자신 있으십니까? 저 구기 종목이요. 어떤 구기 종목? 피구. 나 저거 싸움 난다. 나 피구. 근데 저는 그 피구 말고, 그러니까 저 잘 도망다니긴 하는데, 그래도 여왕 피구 같은 거를 해야지 재밌지 않을까. 여왕 피구 뭐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앞에 이렇게 몸빵을 세우고 뒤에 이제 계속 숨어서 이 뒤에 있는 애를 맞추면은 이제 걔네 죽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이제 11월 2주차 퀴어 미디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바로 끝내신다. 네. 날이 추워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니들 그럼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블루님 앞에서 맛있는 커피집인데 같이 가실래요? 블루님 어디 가셨지? 아까 있었는데 지금 저만 들리나요? 이상하다. 언니들 제 말 들리나요? 오늘도 좀 빨리 끊는 것 같아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네, 이렇게 11월에 2주차 9시 퀴어데스크 준비한 방송 모두 보내드렸는데요. 3시간이 확실히 꽉 찬 방송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올해 마지막 녹음이라는 게 믿기지도 않고요. 블루님, 2달 만에 2주차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2주차에 함께 하니까 또 뭔가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벌써 다음 달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맞아요. 사실이 또 한 번 충격적이고 나이를 또 한 살 먹어야 된다는 게 더 가장 충격적이지 않나. 충격의 연속입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래도 이번 달에 저희 이제 큰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쵸. 저희 공개 방송으로 해서 이제 언니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기대되기도 하고 또 2주차 방송에 이어서 전 또 4주차 방송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기대되고 두근거리는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 제가 또 두 분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방송인데도 자꾸 이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진짜로 함께한 게 맞나 약간 의문이 들긴 하지만 계속 함께했죠. 함께했죠. 영혼은 함께했다라고. 그럼요. 내 마음은 영혼은 일단 항상 여기에 있었잖아요. 그럼요. 여기에 그냥 꽂혀놓고 갔죠. 루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은 11월 3주차 녹음 준비를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아까 블루님 얘기했지만 저희 11월 23일 오후 2시에 상수역 어딘가에서 진행할 예정인 저희 혼자도 괜찮아 이제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 오실 언니들 저희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 준비했고 그리고 많은 예쁘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쁘고 다양한 아니요 맛있고 즐거운 것들이 있을 맛있고 즐거운 것이 있을 예정이니까요. 네, 재밌게 좋지 뭐야. 재밌게 놀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두 분 다 굉장히 바쁘게 일상도 바쁘게 지내는데 네, 저희 레주파 안에서도 굉장히 두 분 다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은데 레주파에서는 저는 조금 한가한 편인 것 같아서 조금 약간 미안한 마음이 좀 살짝 드네요. 네, 아무튼 좋습니다. 저도 오늘 방송 굉장히 즐겁게 녹음해서 기분이 좋고요. 다음 달이 이제 올해 마지막이에요. 네, 맞아요. 언니들도 날씨 추워지니까 감기도 조심하시면서 그럼 이제 11월 2주차 9시 퀴어데스크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Ton soleil réchauffe mon cœur.